발표하신 한준희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메뉴, 저희는 외식업이니까 이제 제품보다 메뉴라고 하면 그 메뉴가 완벽하지 않을 때 브랜딩 혹은 뭐 비주얼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기대에 대한 실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브랜딩은 잘 됐는데 메뉴가 생각보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브랜드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사례 하나는 풍국면 같은 경우에 메뉴 개발을 굉장히 단단히 준비했는데 18평으로 가니까 주방 환경이 굉장히 좁아져서 준비했던 메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방 환경에 따라서 맛의 퀄리티를 높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원하는 맛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풍국은 과감히 일주일 문을 닫았어요. 지방공사 다시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오래 가기 위하면 이제 이런 경우를 하는데 이건 제 브랜드라서 가능한 지점이었고, 제가 이제 참여하는 브랜드 중에 메뉴 상품력이 제가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작년에 한 사례에 오픈 한 달 전까지 메뉴가 없어요. 메뉴를 달라 그랬더니 메뉴가 없는데 왜 브랜딩을 못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브랜드 만드는 과정에 상품력이 굉장히 약하면 한 방을 찾습니다. 오픈 사실은 좀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밥집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는 것과 사실은 외식 브랜딩은 굉장히 다른 지점인데 매일매일 새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거든요. 식재료가 계절별로 그 맛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맛이 조금씩 들락날락하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어쨌든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잡으라라고 밖에 조언을 못 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자본으로 밀어붙여서 대박집들을 또 이어가시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조언 드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또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이죠. 네.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사실은 저희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 되게 부끄러운데 뭐 디자인을 해야 되거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 숙명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영점을 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주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좀 부족할 때가 있죠. 근데 결단코 저는 세상에는 완벽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런칭을 해놓고 그걸 계속 피벗, 튜닝을 계속 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어묵티 같은 경우도 완전히 100% 만족하진 않았지만 브랜딩을 잘해서 커버한 사례고, 지금 후속 버전은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사님 패스할까요? 예. 스태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요. 가볍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혹시 스태밀을 스태프들만 드시려고 한 식당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일반 고객한테도 흑자시킨 거 아닌가요? 네, 절대 아니고요. 저희 취지 자체가 원래 이제 일반 직원 식당이지만 외국 고객도 같이 오픈하는 레스토랑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웃으라고 했는데 예. 예. 또 한 가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식은 아무래도 저희 외식업에서 좀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기본적인 질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양이잖아요. 한참 일할 때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스태밀의 가치는 사실은 질에 조금 더 비중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맞는지와, 이렇게 고객은 질을 좀 더 선호할 거고 관광지에 왔기 때문에 근데 스태프들은 양에 좀 더 치중할 텐데 이 중간 사이에서의 코스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질은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고객의 수요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질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원들이 더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직원들은 그냥 리필을 계속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약간 고민이었어요. 그런 손님은 리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그냥
시원하게 그냥 다 무한리필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 하면서 이제 음식 부족하시면 말씀하시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걱정은 했어요. 코스트가 좀 과하게 올라가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가끔씩 이제 등치 좋으신 남자분도 오시면 한 판 새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하고요. 스텝인 척하고 리필할 수 있겠네요. 네. 또 간단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밤에 벌어서 낮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스텝의 이야기인가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발표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 저녁에 소주방 바이스템이라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도 지역 전통 술이랑 제주도 음식들을 이제 콜라보해서 소개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 밤에 벌어서 낮에 투자하자는 거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낮에 사실 직원 식당도 같이 하고 일반 손님도 받고 판매가는 10,000원밖에 안 되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재료적인 리소스는 계속적으로 좀 높게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돈 벌려면 물장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점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벌어서 낮에 조금 더 벌려고 하면 이 퀄리티가 정말 많이 내려갈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낮에 조금 더 금액적으로 많이 벌고 낮에 조금 더 가치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공통 질문 또 세 분의 게스트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연사 1세션, 2세션 두 분 다 비슷한 게 스토리텔링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브랜딩을 스토리텔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동의는 하는데 항상 저희가 뭔가의 브랜딩을 할 때 자신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고 브랜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그러실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브랜딩이 가능한 건지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주희 대표님부터 하시면 마음이 좀 놓이실까요? 한주희 대표님부터 하시죠. 저희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그러면 우승우 이사님부터 먼저. 네, 저는 인사 처음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외식업 쪽에는 아니고요. 72초 TV라는 컨텐츠를 만든 스타트업에 있는 우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한주희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저는 풀꽃밥상 처음 들었어요. 죄송해요, 처음 들었는데 저는 무슨 백종원 선생님 강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브랜딩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대답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먼저 하려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아버님하고 또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제 커리어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 저는 원래 마케터 브랜드맨 출신이었는데 제가 이제 컨텐츠 회사 와서 제가 느꼈던 게 마케터하고 브랜드 매니저는 이제 고객이나 시장을 항상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컨텐츠 만드는 회사는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네 생각이 뭔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가 뭔데 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 주셨던 스토리텔링 역시도 요즘에는 막 직장인들 같은 경우 퇴사 유행하잖아요. 퇴사 데이원. 사실 예전에 아무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걸 이제 차곡차곡 아까 이제 브랜딩 할 때 글로 시작을 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정말로 오늘 퇴사했는데 아무 할 일도 없다 이런 내용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만드시면 그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76초라는 이제 회사 이름인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매일 회사에서 7시 20분마다 사진을 그냥 회사 사진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찍어서 올려요 인스타에. 근데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이러는데 7시 20분이 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스토리가 되고 컨텐츠가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본인의 되게 일상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브랜딩을 할 수 있냐? 라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유니클로의 브랜드 스토리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사업 잘해요. 그죠? 다이소 회장 인터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그거 듣고 한 방 맞은 거 같았어요. 전략이 뭡니까?
전력 없는데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프로세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인테리어 뭐 엉망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프로세서는 되게 잘 돼 있고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그게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꼭 되게 우리 선수끼리 모이면 스토리 갖고 막 얘기하고 하지만 저가니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스토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냥 아주 기능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짧게 내 얘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는 그 이야기 안에 굉장히 많은 걸 좀 담았는데 이야기가 없다면 적어도 나의 기준은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나의 취향, 나의 관점들이 좀 충분히 반영을 되면 이 브랜드를 끝까지 물건으로 줘서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을 생겨야 하는데 중간에 너무 포기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로부터 출발하라고. 근데 꼭 내 이야기가 없는 거를 뭐 허구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출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두 분 말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박수 불려오셔서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여기 좀 덥죠? 예. 마지막 질문하고 저희 이 세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외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보편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외식업에서 음식이 아닌 그 비물리적인 요소들이 어떠한 비중과 영향력을 갖는지, 그러니까 음식이 아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제가 질문 잘못했나요? 예, 음식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의 영향력이나 그런 비중을 어떻게 갖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생각 좀 하셔야 될까요? 저기 저희 의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토스. 그 음식 맛을 제외한 네, 나머지 요소들. 예. 뭐 많은 분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보여지는 거, 사실 뭐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맛을 구별하지는 못하는데 맛있다고 느껴지는 게 진짜 입으로 느끼는 맛만으로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아까 말씀드린 향이라든가 귀로 듣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사실 이제 그 스탠밀 같은 경우도 이제 맛있어 보이는, 즉 사진 찍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서 그런 시각적인 것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따가 도렐 얘기 잠깐 하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렐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 도렐이 좋은 이유가 어떤 뭐 그 시그니처 메뉴인 뭐 너티 클라우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장이 펼쳐져 있는 플레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떤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경험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제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는데 홈플러스 다닐 때 뭘 했었냐면 채소 코너가 있어요. 채소 코너에다가 그 향수 회사랑 조인을 해서 거기다 되게 신선한 향을 맡아서 뿌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매출이 한 1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우리가 진짜 맛있는 것과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판교의 개발자들 그 카페 커뮤니티에 가보면 요즘 어디가 제일 예쁨?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레스토랑의 알바가 제일 예쁘다. 이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맛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그 알바가 예쁜 가게가 매출이 많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그럼 명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과거에 카페 했었는데 잘생기고 어깨 넓은 사람을 쓰면 확실히 이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외식 브랜딩의 확고부동한 본질은 맛이고요. 그런데 그 맛이 모두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의 맛은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워낙 다 맛이 고만고만큼 굉장히 수준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 밥집이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이 조화로워서 더 빛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국 곳곳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매출 5천씩 하는 그런 집들에 보면
스윙비시케 월드 나와서 가보면 굉장히 별로인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들이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유심히 저는 보거든요. 반은 음식을 만드시고 반은 말로 그분들의 말로 음식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싸한 포장들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외식 밥집 만들 때 일정 수준의 맛이 되고 그 외의 요소들이 작용이 되면 일단 대박집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그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부담감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들을 다들 너무 잘하셔서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요리사이기 때문에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사실 현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요리도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1번이 맛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단은 유입을 와야 그 맛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유입되는 경로 자체가 비주얼적인 거라던가 그런 외부 인사들의 그런 어나운스라던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맛이 정말 좋다면 지속성은 정말 좋겠지만 일단 그 시작점은 그런 다른 요소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맛이 1순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돼서요. 예, 더 하고 싶으시죠? 네. 아무튼 이번 이 세션은 저희 그 스탠리로 했는데 저 되게 좀 뭐라 그러죠? 인상 깊었습니다. 트레이더 시작해서 로고까지 간 경우를 저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서 예,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이 세션 토론도를 참여해주신 저희 대표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점 쉬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아까 10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5분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바로 오셔야 돼요. 예, 10분에 뵙겠습니다.